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목소리 들리시는 분들께서는 채팅방에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오후 4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KSTCTV 온라인 이용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한국사회과학 데이터 센터 이준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용 교육은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 홈페이지가 바로 저희 KSTCTV 홈페이지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께서 KSTCTV에 접속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가톨릭 관동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실 때 크게 두 가지 환경에서 이용하실 텐데요. 첫 번째는 학교 안에서 이용하시는 경우입니다. 교내에서 이용하실 때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고 두 번째 전자정보 메뉴 중에 학술DB, 첫 번째 학술DB를 클릭하시면 현재 가톨릭 관동대학교에서 구독하고 있는 학술DB 리스트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KSTCTV 저희 로고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저희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화면 우측 상단에 가톨릭 대학교 접속을 환영합니다라는 멘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멘트가 보이시면 여러분께서 접속을 완료하신 겁니다. 자, 또한 여러분께서 교외, 즉 학교 밖에서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시는 경우 학교 밖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셔야 될 텐데, 자, 그 경우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도서관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도서관 로그인을 해주시고, 자, 똑같이 가톨릭 관동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네, 지금 도서관 로그인을 완료하신 다음에 똑같이 전자정보 학술DB에 들어가셔서 다섯 번째 KSTCTV를 클릭해 주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KSTCTV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본격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KSTCTV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하얀색 큰 글씨가 보이시죠? 자, 사회과학 양적 연구의 중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한국사회과학 데이터 센터는 우리나라의 사회과학 연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양적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저희 한국사회과학 데이터 센터가 만든 데이터베이스 KSTCTV는 이 양적 연구와 관련된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자분들이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국내에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 자료와 통계 자료를 확보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업무나 연구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쉽게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자, 이렇게 KSTCTV에서 확보한 데이터나 혹은 여러분이 직접 수행한 설문조사 자료 혹은 여러분이 소장하고 계신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분석할 수 있는 KSTCTV의 자체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탯 3.0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쉽게 온라인상에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KSTCTV에 대한 간단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KSTCTV를 구성하고 있는 메뉴별로 이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 Find Data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Find Data에는 KSTC가 지금까지 수집한 국내에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 자료와 통계 자료를 아카이브한 위치인데요. 자, 첫 번째 조사 자료는 설문조사 자료를 뜻합니다. 이러한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 자료가 약 2,400여 건 확보되어 있고요. 여러분께 설문지, 원자료, 보고서 등의 형태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자료를 검색하시고자 한다면 조사 자료 글자를 클릭해 봅니다.
클릭해 보시면 조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별로 이렇게 하위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조사명 검색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단어가 들어간 설문조사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운데 있는 검색 바에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 보면 자, 가치관 단어로 37건의 설문조사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자, 검색 결과 화면을 한번 보시면 중앙을 기준으로 왼편에는 설문조사 명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몇 가지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요. 각 아이콘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라색 아이콘에 불이 들어와 있는 자료는 여러분께서 해당 설문조사의 설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늘색 아이콘에 불이 들어와 있는 자료는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공신력 있는 보고서를 여러분께서 다운로드할 수 있을 때 불이 들어오고요. 세 번째 녹색 아이콘은 해당 설문조사의 원자료, 즉 로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원자료라는 것은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이 들어가 있는 파일을 뜻하고요. 원자료는 SPSS 원자료와 엑셀 원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료를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하신다면 다운로드 하신 뒤에 여러분께서 혹시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다면 바로 그 통계 프로그램으로 원자료를 불러오셔서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혹시 통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네 번째 주황색 아이콘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주황색 아이콘에 불이 들어와 있는 자료는 KSTCDB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트 3.0을 통해 해당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검색된 결과 중 첫 번째 2019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자료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클릭하면 우선 해당 설문조사의 표본 크기, 연구 주관기관, 조사 목적 및 내용 등 해당 설문조사의 개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더 내려가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설문지 보기 버튼은 해당 설문조사의 설문지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는 제가 교육 때마다 자주 활용하는 데이터인데요.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분들이 참고해 보실 만한 다양한 문항들이 있습니다. 자, 이 다양한 문항 중에서 오늘은 이 문항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문항 7번 귀하는 결혼에 대한 다음 의견 중에서 어느 쪽 입장에 가까우십니까? 자, 1번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2번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 3번 원치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설명을 이어가면서 실제 5,000명의 응답자들은 이 문항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께서 제 교육을 잘 듣고 계신지 확인차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 문항 7번에 있어서 어느 보기가 선생님들의 입장에 가까우신가요? 채팅방에 가볍게 남겨주세요. 1번, 2번, 3번 중에 써주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듣고 계시네요. 자, 2번과 3번 많이 말씀해 주셨네요. 네, 결과는 뒤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설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 화면을 닫아주시고요. 화면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몇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자, 설문지 보고서 원 자료 중에서 원하시는 자료 명칭을 클릭하시고 KSTCDB 자료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해주시면 선택하신 자료의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제가 지금 SPSS 원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자, 이렇게 지정하신 경로에 SPSS 원자료가 다운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버튼들 바로 위를 보시면 온라인 통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통계 분석 3.0 버튼을 누르시면 KSTCDB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온라인 통계 프로그램 이스트 3.0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난 이스트 3.0을 보시게 되면 화면 중앙에는 해당 설문조사의 변수 리스트가 나타나고요.
화면 왼쪽에 있는 통계 분석 글자를 클릭하시면 여러분께서 이세 3.0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 교차 분석,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분산, 상관, 회귀 분석까지 8가지의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온라인 설문지를 살펴보면서 제가 문항 7번의 전체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결과를 살펴보려면 각 보기에 몇 명이 응답했고 그 백분율이 몇 %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한 결과를 빈도표라고 합니다. 빈도표는 이스 3.0 두 번째 통계 분석 방법인 빈도 분석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빈도 분석 글자를 클릭하시고 가운데 있는 변수 리스트에서 문항 7번을 찾습니다. 자, 문 7을 마우스로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로 선택 변수에 문항 7번을 넣습니다. 자, 분석하기 버튼 누르시기 전에 혹시 그래프가 필요하시다면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분석 결과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바로 나타났네요. 결과를 살펴볼까요? 자, 총 응답자 5,100명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보기는 보기 2번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가 응답자 5,100명 중 2,155명, 약 42.25%의 응답자가 보기 2번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은 보기 3번이네요. 원치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약 36.647%의 응답자들이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하신 결과는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의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양한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한글, 엑셀, PPT, PDF, JPG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될 텐데요. 네, 경로를 지정하시고 그 경로에 가보시면 이렇게 noname이라는 파일, 한글 파일이 다운로드 됐습니다. 열어보시면 조금 전 웹 화면에서 보신 결과가 그대로 한글 파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께서 편집해서 쓰시기도 아주 편하시겠죠. 자, 이렇게 문항 7번의 전체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결혼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 전체 결과에 있어서 혹시 응답 결과가 남녀별로 차이가 있진 않은지, 남녀별로 큰 차이가 있진 않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경우는 이 문항 7번 전체 결과를 남녀별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의 한 변수 전체 빈도를 그룹별로 나눠서 보시고자 할 때, 즉 두 변수의 빈도를 서로 교차시켜서 공통 부분의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시고자 할 때는 세 번째 교차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교차 분석을 클릭해 보시면 빈도 분석 때와는 다르게 채워주셔야 하는 변수 칸이 행변수, 열변수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채워주셔야 합니다. 자, 우선 그룹 기준이 될 성별은 자, 행변수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확인했던 문항 7번 변수는 오른쪽 아래 열변수로 내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서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교차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 결과가 남녀별로 구분이 되었네요. 자, 대략적인 결과를 살펴볼까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보기의 경우는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약 7%포인트 정도 더 많이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도 역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약 3%포인트 더 많이 응답했고요. 반대로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보기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약 10%포인트 더 많이 응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항 7번 전체 결과를 굳이 이렇게 성별에 따라 나누어서 보는 데는 어떤 목적
혹은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자, 남녀 간의 응답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서 본 걸까요? 아니면 있을 것 같아서 나눠서 본 걸까요?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는 1,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는 2 중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채팅창에 말씀해 주세요. 네, 대부분 2번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있진 않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나눠서 본 거겠죠. 자, 이것을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바꿔 말씀드리면 차이가 없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귀무가설이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차이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것은 연구자가 입증해야 하는 가설, 연구 가설이라고 합니다. 연구자는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하시고 나서 귀무 가설을 받아들일지 혹은 기각할지, 반대로 말씀드리면 연구 가설을 채택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 결정이 되는 기준은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을 보시려면 조금 전 교차 분석을 진행하시기 전에, 자, 분석하기 버튼 누르시기 전에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카이스퀘어 베이스드 메저, 카이제오 검정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조금 전 확인하신 교차 분석 표 아래쪽에 조금 전엔 보지 못했던 새로운 표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검정 통계량 표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이제오 검정을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피어슨 카이스퀘어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보시는 수치는 이 유의 확률, 영어로는 p-value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 유의 확률로 나타난 수치를 해석하는 기준은 유의 수준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유의 수준은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자가 연구를 하실 때 설정을 하시는 건데 보통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05라는 기준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통계 분석 결과 유의 수준, 유의 확률 수치가 유의 수준보다 낮게 나오면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교차 분석을 진행을 할 때 유의 수준을 0.05로 설정했다고 한다면 유의 확률 p-value가 0.000, 0.05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위에 있는 교차 분석표에 대입해서 말씀드리면 결혼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남녀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차 분석까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스 3.0 화면은 잠시 닫아주시고요. 다시 KSTCB 홈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조사 자료 부분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사면 검색 오른쪽에 있는 설문항 검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수집한 2,400여 건의 설문조사에 설문 문항들을 모두 업로드해 놓은 메뉴입니다. 자,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설문항을 검색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해 보시면 건강 단어가 들어간 설문항 464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설문항의 글자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셔서 보기 척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설문항 검색 기능은 여러분께서 추후에 실제로 설문지를 만드셔야 되는 경우 이 단어를 가지고 다른 연구자들은 어떻게 설문항을 구성했는지 참고해 보시고자 할 때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별 검색 같은 경우는 2,400여 건의 설문조사 자료를 16가지의 큰 주제별로 분리해 놓은 메뉴인데요. 예를 들어 정치 주제를 클릭하시면 정치 주제로 분류되는 275건의 조사 자료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시리즈 자료입니다. 여러분, 시리즈라는 영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시리즈는
연속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시리즈 설문조사 자료는 한 번만 이루어진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동일한 조사를 일정 주기를 두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조사를 시리즈 자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리즈 자료는 연속형 자료이기 때문에 시계열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데요. KSTCTV의 대표적인 시리즈 자료는 월드밸류 서베이,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월드밸류 서베이, WBS 글자를 클릭하시면 세계 가치관 조사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세계 가치관 조사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주 큰 설문조사 프로젝트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묻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요. 가치관, 환경, 노동, 가족,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도덕성 등등 다양한 주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 가치관 조사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5년 주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의 세계 가치관 조사 기관이 바로 저희 KSTC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됐던 7차례의 세계 가치관 조사 자료를 모두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혹시 다른 나라의 세계 가치관 조사 데이터가 필요하신 경우는 화면 중앙에 있는 WBS 국가별 통합 파일 다운로드 글자를 클릭하셔서 WBS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뒤에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인드 데이터의 조사 자료 부분은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통계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 자료는 여러분께서 일상에서도 많이 접하시는 자료입니다. 특히 언론에서 많이 접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기사 많이 접하시죠.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2월에 우리나라 고용률은 몇 %라고 한다. 혹은 실업률은 몇 %라고 한다. 경제 성장률은 몇 %라고 한다. 자,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생산하는 수치형 데이터를 주로 통계 자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KSTV는 이러한 통계 자료를 지금까지 약 1,600여 항목 수집하여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통계 자료의 대부분의 출처는 통계청이나 정부,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통계 자료는 연도별 데이터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통계 자료를 검색하시려면 통계 자료 글자를 클릭합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도 역시 검색 방법별로 하위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통계 항목 검색은 특정 단어가 들어간 통계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해외 여행객 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해 보시면 검색 항목 아래쪽에 두 번째 해외 여행객 수 데이터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자 하는 데이터 왼편에 체크를 하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통해서 선택 항목으로 내려줍니다. 이번에는 검색바로 올라가셔서 여행 키워드는 지워주시고 소득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검색 결과 세 번째에 보시면 1인당 국민 총소득 원 단위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 왼편에 체크하시고 역시 아래쪽 화살표로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 항목으로 내려간 자료들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로 다른 자료일지라도 이렇게 한 번에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자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통계 자료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확인하시고자 하는 연도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1990년부터 2019년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자료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우선 이렇게 선택하신 자료의 연도별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의 경우는 단위가 10,000원입니다. 1990년에는 467만 4천원이었다고 하고요. 2019년에는 많이 늘었네요. 3,743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자, 해외 여행객 수의 경우는 이번에도 역시 단위는 10,000명입니다. 1990년은 156만 명, 2019년은 2,871만 4천 명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연도별로 데이터를 확인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통계 자료 역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하면 앞서 보셨던 이스트 3.0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수치형 데이터들은 기술 통계량과 상관 분석, 회귀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기술 통계량은 해당 데이터의 평균, 최소값, 최대값, 중위값, 외도, 첨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상관 분석은 데이터 간의 상관성이 있는지, 그 상관성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귀 분석은 데이터 간의 인과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고급 통계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상관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관 분석을 클릭해 주시고요. 분석하고자 하는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여행 객수 데이터를 아래쪽 선택 변수로 내립니다. 그 뒤에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상관 분석 결과표가 나타날 텐데요. 자, 결과를 살펴볼까요? 화면 가운데를 보시면 세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 교차 분석을 할 때 통계 분석을 하시고 나면 주로 어떤 수치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유의 확률, 영어로는 p-value를 먼저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p-value는 붉은색 글씨인데 수치가 0.0이 나왔네요. 제가 유의 수준을 0.05로 설정했다고 한다면 유의 수준보다 유의 확률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상관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일단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관분석을 하셨으니까 파란색 상관계수 부분도 봐주셔야 되는데요. 상관계수 해석 방법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0.9 이상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이 나오는데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두 데이터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방향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요.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경우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방향성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여행객 수 간에는 플러스 0.951의 상관계수가 나왔으므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1인당 국민 총소득과 해외여행객 사이에는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상관분석 결과를 가지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해외여행객 수가 늘어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1번, 해석할 수 없다 2번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해석할 수 있다 1번, 해석할 수 없다 2번. 네, 정답이 벌써 나왔네요. 아주 빠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발신자 이비님께서 알파벳 이비 쓰시는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맞춰주셨네요. 자, 이비 선생님은 이따가 교육 마치기 전까지 저한테 개인 채팅으로 핸드폰 번호 남겨주세요. 오늘 교육 잘 들어주시고 제 질문에 답변 잘해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선물을,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릴 거고요. 자, 기회는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잘 참여해 주시고요. 이비 선생님은 저에게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입니다. 자, 여러분, 상관분석은 상관성과 그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문장 다시 생각해 보시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해외여행 수가 늘어났다. 이게 문장에는 인과성이 내포되어 있죠. 자, 인과성은 상관 분석을 통해서는 알 수 없고요. 회귀 분석이라는 고급 통계 분석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제가 이스트 3.0 설명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관 분석에서는 인과성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상관 분석도 진행을 해 보았고요. 자, 통계 자료의 다른 검색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 항목 검색 오른편에 주제별 검색과 학문별 검색이 있습니다.
자, 주제별 검색과 학문별 검색은 한 번에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수집한 1600여 항목의 통계 자료를 다양한 주제와 학문별로 분류해 놓은 메뉴입니다. 원하시는 주제나 학문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시면 해당 주제 및 학문에 포함된 자료들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인드 데이터 부분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애널리시스, 온라인 통계 분석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 통계 분석 메뉴는 이러한 경우에 많이 사용하세요. 여러분께서 분석하고 싶은 자료는 가지고 계신데 통계 프로그램이 없으신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료를 저희가 요청해드리는 양식으로 맞춰만 주시면 그 자료를 저희 쪽에 업로드 하셔서 앞서 보신 이스트 3.0을 통해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료를 준비하실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우선 자료는 엑셀 새 파일로 구성을 해주세요. 그리고 엑셀의 첫 번째 행에는 변수명을 뜻하는 텍스트가 들어가도 좋지만 두 번째 줄부터는 데이터, 숫자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빈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자, 특정 서식이나 함수 같은 것은 모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예시 파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를 들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울증 환자 집단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 전과 후에 생활 만족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치료 전후에 설문조사를 한 번씩 한 겁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합쳐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엑셀을 구성해 주시면 저희 쪽에 업로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 하시려면 가운데 있는 검색바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자, 그 뒤에 준비하신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파일명이 검색바에 들어가고요. 우측에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올리신 자료에 오류가 있진 않은지 검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확인하셨으면 아래쪽에 통계 분석 3.0을 통해 이스트 3.0을 불러올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료를 이스트 3.0을 통해 다양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통계 분석 방법은 이제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세 가지 분석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분산 분석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 분석 모두 집단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1번 독립표본 T검정은 서로 독립된 두 개의 집단 간에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보시고자 할 때 사용하고요. 2번 대응표본 T검정은 하나의 집단입니다. 동일한 하나의 집단에 대해서 특정 시점 전후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보시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3번 분산 분석은 집단이 3개 이상일 때 사용합니다. 3개 이상의 집단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보시고자 한다면 분산 분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파일 우울증 집단, 하나의 우울증 집단에 대해서 치료 전후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보려면 1번 독립표본 T검정, 2번 대응표본 T검정, 3번 분산 분석 중에 어떤 분석을 사용하면 될까요? 채팅방에 네, 또 바로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우용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2번 대응표본 T검정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우용 선생님도 역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핸드폰 번호 남겨주세요. 자, 대응표본 T검정 클릭하시고 분석하시고자 하는 사전, 사후 변수를 모두 선택 변수로 내립니다. 그 뒤에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대응표본 T검정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유의 확률 보시면 0.000이 나왔습니다. 유의 수준이 0.0이라고 한다면 자, 그것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사전 평균과 사후 평균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 보시면 대응차의 평균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대응차의 평균이 마이너스 1.680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사전 평균보다 사후 평균이 1.680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 사전 생활 만족도 평균과 사후 생활 만족도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 평균이 사전 평균보다 1.680만큼 높아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료도 업로드 하셔서 분석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서베이,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 설문조사 메뉴는 여러분께서 연구나 업무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쉽게 설문지를 만드시고 배포하셔서 응답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 분석도 진행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이렇게 게시물 형태로 보관이 되고 있고요.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은 연구용 조사 게시판, 업무용 조사 게시판, 교육 실습 조사 게시판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습용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교육 실습용 조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게시판 하단에 있는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빈칸이 보이실 텐데요. 하나하나 채워주시면 됩니다. 우선 조사자 성함을 써주시고요. 여러분의 설문조사를 관리하기 위한 비밀번호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도 기입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응답받을지 기간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날짜 같은 경우는 빈칸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나타나는 달력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시간은 바로 옆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해당 설문조사의 명칭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연습이니까 저는 가톨릭 관동대 이용교육 정도로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조사명이 다른 분들에게,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조사명 비공개에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여러분께서 조사 명칭을 어떻게 설정하셨더라도 이렇게 조사명 비공개 게시글입니다로 바뀌어서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소속되어 있으신 기관 명칭도 써주시고요. 설문조사 조사 소개 글도 써주세요. 저는 오늘 연습이니까 음식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텐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실 때는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테마와 테마 색상이라고 해서 응답자들이 받아보게 될 온라인 설문지의 디자인을 꾸밀 수 있습니다. 우선 테마는 설문지에 특정 이미지를 입힐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특정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고요. 테마 색상 경우는 특정 색감을 입힐 수 있습니다. 테마와 테마 색상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도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응답 및 중복 검증은 기본적으로 없음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없음 그대로 하시면 한 명의 응답자가 선생님들의 설문조사에 반복적으로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꼭 한 번만 응답해야 한다 하시면 그 옆에 있는 이메일 주소, 학번사번, IP, 기타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이메일로 지정하시게 되면 응답자들이 설문에 응답하기에 앞서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중복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누군가 똑같은 이메일 수를 입력하고 응답을 완료한 상태라면 그 이메일 수를 2번째로 입력한 사람부터는 응답을 못하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접근 제한은 응답자들이 설문지에 접속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혹시라도 접근 제한을 설정하신다면 이 비밀번호는 응답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응답자들이 설문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 설문항 번호 표시. 이것은 표시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설문항을 만드실 때마다 문항 하나하나마다
문 1, 문 2, 문 3 이렇게 자동 넘버링이 되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필요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표시 안 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설문지 공개 여부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설문지를 다른 분들께서 다른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할지 선택하시는 겁니다. 공개로 하시면 다른 이용자들이 여러분들의 설문지를 볼 수가 있고요. 비공개로 하시면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여러분께서 반대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설문조사 게시판을 보시다가 여러분께서 평소에 관심 있으신 설문조사를 발견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아동 청소년들의 가족 간 인식 연구, 평소 내 관심 분야와 비슷한 키워드의 설문조사네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이 조사 명칭의 우측 끝을 보시면 됩니다. 설문지가 공개로 되어 있다면 이 공개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 연구자의 설문지를 여러분도 열람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다른 분들의 설문지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지 응답수 제한은 선착순 응답 받고자 하실 때 사용하시는데요. 자, 예를 들어 제한 있음에 두시고 숫자 30을 입력하시면 이 설문조사에는 30명까지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자, 제한이 필요 없으시다면 제한 없음에 두시면 되겠고요. 모든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아래쪽에서 누릅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가 바뀌셨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화면 우측에 QR코드가 보이는 페이지로 바뀌었을 텐데요. 이 QR코드가 있는 페이지가 여러분들의 설문지를 만들고 배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는 페이지입니다. 자, 우선 설문지 만드는 방법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설문지를 만드시려면 이 QR코드가 보이는 페이지의 화면 좌측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하단에 가보시면 이렇게 만들기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만들기 수정 버튼 누르시면 설문지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화면이 나타납니다. KSTDB에서 만드실 수 있는 설문항 종류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만들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자, 우선 단일 선택형 문항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단일 선택형 글자를 클릭합니다. 단일 선택형 문항은 주어진 보기 중에서 보기를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설문항입니다. 자, 만드는 과정은 다른 문항들도 거의 비슷해서 한 두어 번만 만들어 보시면 바로 저희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만드시는 거에 적응이 되실 겁니다. 우선 질문명이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응답자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을 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이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성별을 여쭤볼게요. 자, 성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아래쪽에 필수 여부 부분은 필수 선택 조건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수로 하시면 응답자가 이 문항에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하는 기능이고요. 선택은 응답을 안 해도 괜찮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앞에 있었던 문항에서 특정 보기를 선택한 사람만 이 문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응답 자격을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자, 필수로 진행하고요. 보기 디자인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입력하시기 전에 보기의 개수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자, 성별이니까 일반적으로 보기 2개가 필요하겠죠. 숫자 1을 입력하시면 나타나는 2개의 빈 칸에 가나다 순으로 남자, 여자 이렇게 차례대로 씁니다. 그 후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자, 성별을 여쭈어보는 단일 선택형 문항이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복수 선택형 문항도 만들어 볼까요? 복수 선택형 문항은 주어진 보기 중 보기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질문명부터 입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혹시 드시지 못하는 음식이 있진 않은지 여쭤보겠습니다. 드시지 못하는 음식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필수 여부와 보기 디자인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기의 개수는 6가지 정도 입력을 해보겠는데요. 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들 뭐가 있을까요? 자, 육류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해산물이라든지 갑각류도 해산물이죠. 자,
견과류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유제품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뭐 향이 강한 음식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을 보기에 담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보통 마지막 보기를 기타라고 지정을 할 텐데요. 이 기타 보기의 경우 응답자가 실제로 어떤 음식을 못 먹는지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 경우는 우측에 있는 자유응답형 추가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자, 복선택형 문항이 만들어졌고 기타 보기 옆에는 응답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칸이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트릭스형 문항은 다양한 질문을 동일한 보기 척도로 측정하는 표 형태의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들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질문명부터 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여쭤보겠습니다. 필수 여부 보기 디자인은 생략하고요. 자, 이번에 매트릭스형 문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세부 질문과 보기 내용을 써 주셔야 하는데 자, 우선 세부 질문에는 음식의 종류가 들어갈 겁니다. 세 가지만 써보겠습니다. 자, 음식 종류 1번 한식, 2번 중식, 3번 일식 정도로 써볼까요? 자, 다음 선호도를 측정하는 척도, 보기 척도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5개 써보겠습니다. 1번 매우 싫어한다, 2번 싫어한다, 3 보통, 4 좋아한다, 5번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5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시죠? 다양한 질문을 동일한 척도로 측정하는 표 모양의 매트릭스형 문항이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른 문항들은 제가 미리 만들어 온 설문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항들도 만들기 굉장히 쉬우시니까요.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해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자, 매트릭스형 문항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자, 네 번째 척도형 문항입니다. 척도형 문항은 이렇게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설정해 놓고 응답자가 그 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항이고요. 우선순위형 문항은 주어진 보기 중 응답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는 응답자의 주관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설문항 종류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주성문과 이미지라고 해서 설문지 중간에 간단한 문구나 이렇게 사진 파일을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지를 1차적으로 만드셨다면 이제 설문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화면 하단에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응답자들이 실제 받아보게 될 형태의 설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설문지를 검토하시는 거예요. 검토를 하시다가 설문지를 수정해야 한다 하시면 미리 보기 화면을 닫으시고 다시 이 설문지 만드는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설문지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설문지 내용을 바꾸시려면 자, 문항을 바꾸셔야 한다면 각 문항 우측에 있는 수정 버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정 버튼 누르셔서 설문항을 바꾸실 수 있고요. 혹은 설문항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 예를 들어 1번에 있는 성별 문항을 2번으로 내리고 싶다 하시면 문항 우측에 있는 순서, 숫자를 클릭하시고 바뀌고자 하는 위치의 숫자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번에 있었던 성별 문항이 2번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설문항 수정 혹은 설문 문항 순서 수정 포함해서 설문지 수정은 응답자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의 신뢰성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설문지를 응답자에게 배포하시기 전까지 꼭 꼼꼼하게 검토를 완료하시고 배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문지를 모두 완성하셨다면 이제 설문지를 배포하셔야겠죠.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가 보이는 페이지 왼편에 있는 설문지 응답 URL을 사용하시는 기능인데요. 이 URL을 복사하셔서
응답자들의 메일이나 문자, 카카오톡, 기타 모든 온라인 수단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자, 혹은 오른편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응답자들이 모바일로 QR코드를 인식한 다음에 설문지에 접속해서 응답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채팅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채팅방에 설문지 접속 URL을 올려드릴게요. 이 URL에 접속하셔서 여러분 응답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응답해 주신 분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해서 또 선물,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릴 거고요. 자, 각 문항 앞쪽 보시면 이 문항이 어떤 유형의 문항인지 제가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각 설문항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면서 응답해보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약 한 2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설문지에 접속하셔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9분께서 응답해 주셨는데요. 자, 한 30초 정도만 더 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응답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설문조사 관리 페이지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 보시면 현재까지의 응답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43분께서 응답을 해주셨네요. 자, 옆에 있는 응답자 수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응답자들이 설문조사 응답을 할 때 입력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복 검증 과정에서 입력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메일 주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7번째 행운의 숫자죠. 7번째로 응답하신 분께 제가 또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7번째가 네, 이 아이디 쓰신 분이네요. PHR5189 계신가요? PHR5189 선생님 계신가요? 네, 선생님도 저한테 끝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응답자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 1차적으로 선생님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명과 각 보기, 그리고 보기의 응답자 수와 백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남성분들은 28분, 여성분들은 15분께서 응답해 주셨네요. 자, 이러한 빈도표가 제공이 되고요. 아래 보시면 빈도표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각 그래프는 오른편에 있는 작은 버튼을 통해서 PC에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프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 다운로드 글자를 클릭하시면 그래프를 전체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막대형 그래프로 제공되지만 이렇게 원 그래프로도 바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복선택형 문항 결과. 자, 기타에 18분이 응답하셨네요. 자, 기타에 응답자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보시고자 한다면 응답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음식 종류를 써주셨네요. 자, 매트릭스형 문항 결과, 척도형, 우선순위형 등등 문항 전체 결과를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서술형 문항의 결과는 응답 내용 확인 버튼을 통해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념일에 자주 드시는 음식, 네, 고기, 케이크 등등 다양한 음식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결과를 1차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빈도표 클릭하시면 엑셀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열어보시면 자, 경고문구가 뜨더라도 예라고 누르시면 되겠는데요. 열어보시면 선생님들의 설문조사 결과 빈도표가 엑셀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엑셀로 제공되기 때문에 편집해서 사용하시기 편리하시겠죠. 빈도표 오른쪽에는 원자료 버튼이 있습니다. 원자료는 조사자료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모든 응답자들의 응답 내용이 들어가 있는 파일을 뜻합니다. 자, KSTCTV의 원자료는 이렇게 서술형 문항을 제외하고는 자, 주관식 문항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모두 숫자로 코딩된 원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자료를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편집만 해주시면 자,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실 수도 있겠고요. 통계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설문조사에도 이렇게 통계 분석 3.0 오늘 계속 보신 이스텝 3.0 버튼이 함께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오늘 자주 보셨던 이스텝 3.0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또 8가지 통계 분석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한 응답 결과, 조사 결과를 이스텝 3.0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KSTCTV 온라인 설문조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요즘 포털 같은 곳에서 폼을 통해 간단한 설문조사 많이 진행하실 텐데 자, 폼에서 진행하시는 설문조사는 분석이 되나요, 여러분? 분석이 안 됩니다. 폼에서 하시는 설문조사는 분석이 안 될 뿐 아니라 이렇게 KSTCTV처럼 빈도표 파일이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요. 원자료 같은 경우도 코딩이 안 된 자료가 폼에서는 제공됩니다. 그러나 KSTCTV는 코딩이 된 원자료가 제공된다. 따라서 원자료 활용하시기도 훨씬 편리하시고 무엇보다 이스텝 3.0을 통해 통계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포털, 폼의 설문조사보다 저희 KSTCTV 설문조사가 더 유용한 점 중의 하나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께서 추후 설문조사 진행하시고자 할 때 KSTCTV 통해 진행해 주시면 아주 편하게 설문조사 진행하실 수 있고요. 결과 활용하시는 것도 훨씬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KSTCTV 모든 메뉴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이 거의 끝났는데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조금 더 자세한 KSTCTV 이용 방법이 나와 있는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래쪽에 보시면 KSTCTV 이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 이 이용 매뉴얼은 클릭하시면 PDF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열어보시면 이렇게 KSTCTV의 각 메뉴별로 이용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한 이용 방법을 PDF 파일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자, 바로 오른편에는 이스탯을 활용한 통계 분석이라고 해서 오늘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이스탯 3.0의 자세한 이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통계 분석 방법별로 이 분석을 하기 위해 어떤 유형의 변수가 필요한지, 이 분석은 어떨 때 진행하는지,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등등 통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어쓴 컨텐츠이기 때문에 통계가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께서 이용해 주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KSTCTV 메인 화면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KSTCTV 동영상 매뉴얼도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KSTCTV 메뉴별로 또 설명 방법이 나와 있는 동영상 매뉴얼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컨텐츠 클릭하시면 유튜브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KSTCTV의 네 번째 서포트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활용 팁이라는 게시판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데요. 이 활용 팁 게시판 보시면 설문조사를 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라든지 통계 분석을 하실 때 알아두시면 팁 등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거나 공부하실 때 혹은 업무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실 때 등등 알아두시면 좋은 팁들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또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KSTCTV 온라인 이용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추후에 이용 방법과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5시 조금 넘었는데요. 남은 한 3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질문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교육방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1시간 동안 KSTCTV 이용교육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세요. 질문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핸드폰 번호 요청하신 선생님들은 저에게 핸드폰 번호 꼭 남겨주세요. 지금 제가 보기로는 한 분께서 알려주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해가지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세요. 자, 5시 5분까지 질문이 없으신 경우 교육방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님께서 이 방에 있는 사람은 이 강의 이수 처리가 다 된 건지 문의 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줌 교육방에 참여하신 분들 명단을 학교 측에 보내드릴 거예요. 아마 학교 측에서 참가 확인을 해 주실 겁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네, 이기훈 선생님께서 유의 수준에 대해서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의 수준은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보통 0.05 기준을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유의 수준보다 유의 확률이 낮게 나오면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선생님 계실까요? 네, 그러시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제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이제 교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K-스테이시 TV 온라인 교육에 참여해주신 가톨릭 관동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